이지의 경제쇼 오늘은 요님들께요. 김재윤 딥서치 대표님의 인터뷰를 좀 들려드릴 거예요. AI와 금융의 세계, 이 멋진 미래가 어떻게 구현이 될지 궁금하실 텐데 정말 AI에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이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딥서치 김재윤입니다. 오늘 주제의 큰 틀은 AI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네. 대표님의 인생에서 AI는 어떠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AI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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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기는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AI가 도입되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하지 않구나들을 깨닫게 된 부분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업 초창기에 할 때는 어떻게 만드냐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뭘 상상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실현하지,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구현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었다고 하면요. 최근에 AI 시대가 오면서 가장 바뀐 부분들이 뒤에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만들 수 있구나, 진행할 수 있구나라고 확신하게 됐고요. 앞단에 어떻게 진행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는 거지, 더 상상하고 더 고민하고 더 그려보는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책에 보면은 목표를 세워라, 꿈을 네. 꿔라, 그럼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약간 내가 꿈의 나래를 펼치는 그 순간 그것만 잘 정하면 결국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느껴져요. 네, 저도 그렇게 완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우리 삶을 침투하고 네. 있구나. 좋은 의미로서 이런 네,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AI 금융 관련해서 꽤 오랫동안 사업을 하신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인터뷰를 하는 자리이고 궁금한 게 많은데 지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AI 관련해서 금융이 많이 좀 변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실감하고 계시는지 그 현장의 느낌을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그 사람들이 많이들 비유하는 게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과 AI혁명을 많이 비교하는데요. 실제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부분들이 뭐냐면 생산 비용들을 극단적으로 낮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조금 비유를 해보면 예전에 이런 옷 한 벌은 굉장히 귀한 거 있었어요. 하나 만들려고 하면 한 사람이 거의 한 달 이상 신경을 써야 만들어지는 옷이었기 때문에 다들 한 벌의 옷밖에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뭐 옷이 몇 벌씩 있고 티셔츠는 한 벌에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 있잖아요. AI가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중에 있어요. 예전에는 이 지식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한 명 한 명 한 명의 어떤 금융 전문가들이 정말 금융 전문가로서 되게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고 있고요. AI가 바뀌면서 이 지식 전문가들, 금융 전문가들이 되게 싸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식의 AI 전문가들, 금융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구나라고 느끼고 있고요. 이 과정들을 뭐 저희도 그렇고 여러 금융기관들도 그렇고 다 달려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예전에 이제 금융을 잘 못 쓰던, 도입되지 못했던, 활용하지 못하던 분들까지 다 활용 가능하게 바뀌어지는 것들이 가장 큰 변화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금융을 왜 콕 집어서 말씀드리냐면 금융은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맞아요. 영역을 담당을 네. 합니다. 진보적으로 갈 수 없는 이유도 마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하고 또 제재를 하고 왜냐하면 뭐 신뢰와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AI 도입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제가 많이 비유하는 비유 중에서 미슐랭 셰프 비유를 많이 합니다. 미슐랭 셰프? 셰프, 셰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슐랭 셰프가 하는 가게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셰프가 하는 가게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문,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되게 비싸고 정보도 비싸고. 알아야 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미슐랭 셰프 가게들이 지금은 이제 모두한테 다 주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예전에 미슐랭 셰프의 힘을 줬던 부분들이 미슐랭 셰프 자체가 되게 만들어지기 힘든 어떤 전문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셰프가 되려고 하면
뭐 요리학원 다녀야죠. 요리 공부 엄청 해야죠. 수년간의 어떤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셰프일 수 있고요. 또 그런 식의 레스토랑의 큰 키가 정말 좋은 재료들, 뭐 전 세계에서 공급하는 최고의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이 그런 식의 레스토랑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장벽들이 많이 깨지고 있는 중에 있어요. 미쉐린 셰프를 흉내내고 있는 AI 셰프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전 세계의 모든 재료들을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이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제 특권층이라는 부류 이분들은 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한 계층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소위 말해서 정보가 대중화되는 많은 이들에게 퍼지는 통로가 좀 다양해지면서 그런 부분으로 문턱이 좀 많이 낮아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AI는 결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가장 크게 바꿔주는 부분들이 아까 그 정보들을 나한테도 정확하게 해준다가 제일 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그 국민연금의 AI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언제부터 맡게 되셨어요?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국민연금 AI 자문을 하고 있는 중에 예. 있고요. 국민연금이 이제 어떤 데이터들, 어떤 재료를 쓰고 있는지를 사실 다 알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 재료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되게 정보 갭도 컸다라고 생각들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들이나 국민연금의 운영력이나 저희나 볼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정보를 해석하는 것도 예전에는 그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한 이제 지식이 필요했다고 그렇죠. 하면 그 지식을 알고 있는 나만의 AI 전문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지들을 다 도와주고 있는 AI 전문가가 나한테 붙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국민연금의 운영력이랑 나랑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1500조를 굴리고 있는 집이랑 네. 뭐 1000만 원 운영하고 있는 집이랑 사실은 다르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고요. 이런 식의 격차를 되게 없애주고 있는 것들이 뭐 AI 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든든한 나의 지원군, 비서가 네. 딱 개인마다 이제 붙어 있는 맞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 얘기인즉슨 몇천 조의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나 나나 똑같은 지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월급쟁이들도 투자 혁신 이런 걸 맛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시대이잖아요. 그렇죠. 실감하시나요?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예전 방식의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그 투자의 수준들이 굉장히 크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 중심에 이제 AI가 있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투자 업계에서 많이들 도입하고 있는 개념이 AI PB, AI 프라이빗 뱅커라고 하는 개념들을 많이 씁니다. 네. AI PB가 어떤 것들을 제공해 주냐면 크게 세 가지의 어떤 기능들을 제공해 줘요. 첫 번째는 일종의 애널리스트 역할입니다. 애널리스트 역할이 뭐냐면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군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ETF를 투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고 다들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내가 투자하고 있는 어떤 자산군에 맞춰서 전체 시장을 바라보고 내 포트폴리오 변동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건지들을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야, 내 포트폴리오가 오늘 뭐 3% 빠졌는데 빠지게 된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이야, 뭐 테슬라 때문이야, 어떤 ETF 때문이야. 그 ETF가 변동한 건, 테슬라가 변동한 건 간밤에 이런 이슈가 벌어졌기 때문이야. 라고 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AI PB가 제공해주고 있는 기능들이 되어 있고요. 대표님, 유님들이 보시면서 어떤 AI 툴을 사용하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그 과도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쓰고 있는 것들은 챗GPT 같은 범용적인 A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금융에 특화되어 있는, 조금 더 내 포트폴리오에 특화되어 있는, 내 자산들을 알고 있는 그런 식의 AI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지금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연금처럼 이제 대형 운용사들은 이미 도입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몇몇 증권사나 은행들도 도입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아마 뭐 내년 정도면 꽤 대중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자금이 필요한데 네. 대출 고민도 많으세요. 그렇죠. 금리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이제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근데 AI 시대에 대출 조금 쉽게 받을 수 있는 아, 네. 그런 방법도 생겼다고
제가 들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맞는 건지. 우리나라 국민 중에 상당수가 대출의 혜택을 받지 못해요. 네. 네,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대출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큰 부분들이 개별 사람들의 상황들을 일일이 따져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 비용의 문제, 미셸린 셰프의 문제인 건데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얼만큼 대출해 줄 건지를 고민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잘 알도록 해줄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은행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은행원도 되게 비싼 분입니다. 요분이 이분을 평가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은행들은 뭘 하냐면 이렇게 사전에 정의된 메뉴판을 씁니다. 담보 있으세요? 1번. 예를 들자면 뭐 소득이 얼마큼 되세요? 신용등급이 몇 등급이세요? 등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으면 오케이 얼마 빌려드릴게요.로 진행하고 있는 건데 얘는 사실은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들이 아니고 이게 제일 싼 방법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돼요. 최근에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아니고 그 개인이 만들어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가 판단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큰 변화입니다. 이게 뭐 한국의 카카오뱅크가 대표적인 예일 수 있고요. 미국에는 업스타트라고 하는 뭐 대표적인 또 그 내출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들은 뭐 1000개 이상의 되게 사소한 데이터들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뭘 샀다, 선물하기 위해서 뭘 선물해줬다 이런 식의 작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돈을 빌려줘도 되겠구나, 그렇지 않겠구나들을 판단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도 영역을 크게 넓혀 나가는 하나의 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내 개인 정보의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그 심사하는 분이 그 부분을 또 판단해서 내리는데 맞아요.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그에 대한 고인력 비용도 나가는 거고 그렇죠. 고정비가 항상. 그런데 AI는 우리가 뭐 AI 툴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만 바로 넣으면 쫙쫙쫙 해서 금방 마법처럼 딱 풀어내니까 엄청 비용적으로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가성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많이 표현하는 말이 AI가 금융을 바꾼 게 아니고 AI가 금융을 대중화시켰다 또는 모두의 금융으로 바꿨다. 예전에는 금융이라고 하는 게 뭐 큰 기업들, 대기업들, 좋은 기업들, 잘 사는 분들, 부자들에 한정되어 있는 서비스였다라고 하면 그 비용들이 극단적으로 낮아지면서 지식 비용이 낮아지면서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바뀌는 게 AI의 힘이구나, 금융을 대중화하는 거구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AI가 정보에 대한 공유 이런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훨씬 대중의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부분으로 소비층이 확산됐다 이렇게 느끼시는 네, 거네요. 맞아요.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상대적이니까 느끼는 거는 그런 전통 PB, 애널리스트 그리고 이렇게 심사하시는 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하게 되는데요. 이게 조금 다른 영역일 수 있는 것 같은 게요. 그 기존의 어떤 더 하이 퀄리티의 더 개인화되어 있는 뭐 이런 식의 영역들은 되게 남아 있는 상태에 있고요. 이 영역들이 되게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의 영역이 요만했던 거에서 요만해지는 건데 또 요만한 부분들은 기존의 풀들이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더 커지는 부분들은 상당히 얘가 많이 대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수많은 분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이제 해방되면서 맞아요. 많이들 이제 활용해서 뭔가를 결과적으로 좋게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진 거니까 확실히 혁신은 혁신이다. 인류의 어려운 부분을 난제를 해결하는데 AI가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대표님을 사전 조사하니까 대표님 하시는 영역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M&A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M&A 시장까지 이런 생각이 네네. 들었는데 도대체 AI는 M&A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M&A가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말 AI가 금융을 바꿔놓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요? 되게 놀랍게도. 네. 그러니까 M&A가 굳이 표현하면 미슐랭 셰프의 레스토랑의 오마카세 같은 거거든요. 오마카세 역할을 하는 오마카세 거예요? 같은 네. 건데 알잖아요. 지금 제가 말했던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M&A입니다. 그러니까 M&A는 보통 한 번 진행되면 수수료가 5억쯤 합니다. 5억. 평균? 평균 5억씩 해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사이즈 굉장히 큰 볼륨이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뭐 개인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죠. 덩치가 좀 작은 기업들, 업체는 좀 꿈꾸기 못하죠. 어려운. 꿈꾸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M&A 시장은 굉장히 큰 기업들만의 어떤 뭐 금융이었다라고 리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억짜리, 500억짜리, 1000억짜리
되게 큰 대기업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영역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그랬던 이유가 요 과정을 진행하는 분들이 다 이제 이른바 비싼 전문가들, 뭐 회계사분들, 뭐 변호사분들, 뭐 M&A 매니저분들이 다 그 영역에 있던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고급 인력.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이 금융 전문가 역할을 일정 부분 AI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야 5억 받지 않아도 괜찮아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용을 확실히 낮춰주는 뭔가가 맞아요. 있군요. 네. 그래서 비용이 5억일 때는 500억짜리 기업들만 덤빌 수 있었다라고 치면 비용이 500만 원이면 5억짜리 기업도 덤빌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어 있죠. 그러면 M&A에 도전하는 네. 층들도 많아질 법하네요. 맞아요. 그게 네, 진짜 큰 네. 부분들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그 500억짜리 기업이 아니고 5억짜리 기업, 10억짜리 기업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사실 M&A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 M&A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파티가 크게 두 가지 그룹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되게 큰 문제인데 전국에 어르신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 고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회사인데.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국에 최근에 뉴스 보면 늘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야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로 접근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기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 중에 10개 중에서 4개는 어르신 기업이에요. 이 어르신 기업들이 이제 늙어가면서 뭔가 후계를 찾아야 되는데 후계자가 또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이게 대표님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출산과도 연결돼요? 맞아요. 그렇게도 연결되어 있고요. 고령화 저출산 네. 이게 기업도 문제군요. 기업도 되게 큰 문제이고요. 생각해 보시면 이 어르신 기업들이 그냥 두는데 후계자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망하게 되거나 접게 될 거잖아요. 근데 접게 되는 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패밀리가 없으면 그렇죠. 내 아들이나 딸이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네. 없으면 정말 대가 끊기는 그렇기도 문제가 하고 생기는. 또 아드님들도 예를 들면 나는 다른 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데 아빠가 사업하래.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전 싫어요라고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많이들 끊겨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식의 기업들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지방에 있는 공단에 있는 기업이 야 우리 회사 한 20억쯤 되는 것 같아. 네. 근데 난 500억은 아니야. 팔아줄 사람이 없네. 자연스럽게 이제 접게 되는 부분들이 생겼는데 이게 AI로 비용이 낮아지면서 우리 기업도 잘 팔고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분께 연결시켜 주면서 잘 넘어갈 수 있겠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측면들은 반대로 이제 새롭게 창업을 시도하시는 분들 또는 새롭게 창업하신 기업들 입장에서도 기존에 이런 식의 기업들을 잘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시장이 좀 열려 있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창업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M&A 시장이 맞습니다. 또 하나의 창업 생태계로 연결되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이게 창업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그냥 창업을 한 형태인 건데 저희가 창업하고 첫 번째 매출을 내기 시작한 게 5년 뒤였거든요. 사실 저는 창업할 때 몰랐죠. 창업할 때는 지금 대표님 딥서치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제가 대표님이 딥서치 대표로 계시거든요. 네. 그 기업 소개도 좀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예. 네. 예. 저희 회사 딥서치는 지금 이제 금융 AI 엔진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미슐린 셰프의 이제 AI 버전을 만들고 있어요. 예. 이렇게 만든 것들을 여러 이제 금융기관에도 공급하고 일반 대기업에도 공급하고 얘를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금융기관 중에서 10개 중에 4개 정도는 저희 회사의 엔진을 쓰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AI 쪽에서는 꽤 잘 자리 잡고 있는 중에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엔진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 도룡화 문제도 좀 보게 되고 M&A 시장에서도 굉장히 금융 AI가 역할이 크구나들을 좀 깨닫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M&A 사업도 최근에 시작을 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시작을 해보니까 대기업들만의 판이 아니고 오히려 중소기업과 작은 기업과 개인 창업자, 새로 시작하는 분들의 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딥서치는 몇 년도에 창업을 하신 거죠? 2013년도에 창업했고요. 벌써 12년 차. 그렇네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근데 창업 당시를 떠올려 보면 참 이런 AI 지원이 있었으면 더 수월했겠다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것 같기는 그럼요, 해요. 그럼요. 예, 그리고 창업 인재의 중요성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그 벤처 생태계의 네. 현실 그 부분도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AI 강국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다라고 보시나요? 실제로 아까 그 AI가 들어오면서 없던 산업이 생기고 있거든요. 아까 예를 들었던 그 M&A, 그러니까 작은 중소기업에는 M&A 시장 또는 창업자가 기존의 작은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시작하는 시장, 이런 부분들은 없던 시장들이고요. AI가 만든 산업이기도 해요. 이런 형태로 AI가 만들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요만했던 금융이 요만해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기회들이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새로운 사업기회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들이 좀 도전해 볼 만한 분야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미래 비전을 꿈꾸는 분들에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창창한 미래를 펼칠 수 있을지 실질적인 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새롭게 사업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하면 네.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 상상력의 크기가 너의 사업의 크기가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단들은 상당 부분 AI가 도와주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이 과정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실 어르신 기업도 있고 네. 기술도 만들어져 있고 자금적인 지원도 되게 풍부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여서 내가 꿈꾸고 있는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뭘 그릴 거냐, 어떤 방향으로 잡을 거냐, 어떻게 꿈꿀 거냐라는 것들을 온전하게 내 몫인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집중하고 그림들을 그려나가고 도전해보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생각들을 합니다. 목적과 방향성을 정확히 정하고 그 상상력을 얼마나 풍부하게 하느냐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네. 그럼 어떤 공부를 하면 일단 좋을까요? 도움이 될까요? 다시 저희 뭐 재테크 채널이니까 투자로 좀 돌아온다라고 하면요. 예전하고 되게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했던 것들이 종목을 찍어놓고 시작해요. 삼성전자 사도 되나요?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하게끔 되고 거기에 대한 답도 이제 좀 단편적인 답들로 만들어지게끔 되었었거든요.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또 훨씬 더 크게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서 야, 어떤 분야로 나라가 발전할 수 있을 거냐,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 수 있을 거냐들을 고민하고 또 질문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췄을 때 그러면 어떤 산업들이 성장할 거냐들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 건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투자를 연결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사업도 비슷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방향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거기에 어떤 사업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 중에 내가 시작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뭐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첫 번째 단추 실행하는 것들은 아까 뭐 M&A가 됐건 뭐 AI가 됐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대담의 큰 틀은 AI 그리고 금융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포부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 금융의 현실 어떻게 좀 변화했으면 좋은지 그걸 좀 일러주십시오. 기본적인 가장 큰 포부는 그 우리나라가 사실은 금융 선진국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우리나라의 그 위상에 비해서 금융의 위상은 되게 낮았거든요. 조금 도메인 좁혀져 있는 상태에 있고 로컬적인 측면이 좀 컸는데 이런 부분들이 AI로 되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AI를 잘 활용하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반 기술들에서 조금 미국이나 중국에서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개별 도메인에 적용시키는 것들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금융도 마찬가지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그 포부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금융 AI 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또 글로벌하게 제일 잘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 뭐 포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 AI 선진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그런 대목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AI 강국으로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당당한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오늘 인사이트를 통해서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힘내시고요. AI 금융 강국으로 가는 길 항상 이재 경제쇼 요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도 꿈도 크게 상상하세요.